안녕하세요. 두산아트센터 투어는 2019년까지 두산아트센터 내 여러 공간을 돌아보며 두산아트센터의 역사, 시설,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2024년 두산아트센터 투어는 공연과 극장을 소재로 배우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투어입니다. 극장, 공연에 대한 기억들을 소환해 극장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경험합니다. 그럼 두산아트센터 투어 2024 고스트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두산아트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 가이드 로미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갔던 극장과 극장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두산아트센터 곳곳에 숨어있는 코드를 찾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지하주차장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두산아트센터 A 연습실입니다. 스페이스 111 무대와 크기가 같아서 소극장에서 올라가는 공연을 이곳에서 연습합니다. 대부분의 연습실은 이렇게 지하에 있습니다. 저희 은사님께서는 이곳을 스투피드 띵을 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을 다 해보는 그런 곳이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실패를 하는 곳, 그리고 모든 공연의 시작이 바로 연습실입니다. 이제 연습실 위에 위치한 빅보이 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2009년 3월에 여기서 연극 과학하는 마음을 봤습니다. 그때 처음 이 극장에 왔는데 입구에 피아노 길을 막 밟으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빅보이예요. 그래서 여기를 빅보이 라운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과학하는 마음을 본 후에도 종종 여기에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연극을 전공하기도 했고 과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서 예상 못한 인물을 만났어요. 고모부요. 고모부는 의자에 앉아 계셨고 저는 저기서 걸어오다가 고모부를 발견했어요. 우린 둘 다 서로를 발견했고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고모부랑 명절에나 봤지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어서 목소리도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날 고모부는 저를 조금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무 대화 없이 지나가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대화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공연을 보기로 한 친구한테서 5분 후 도착이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 5분 정도야 뭐. 저는 고모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공연 보러 오셨어요? 당연히 공연 보러 왔겠죠. 오늘은 강의 없으세요? 아, 고모부는 교수님이에요. 5분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괜히 앉았다. 후회하는데 고모부가 말했어요. 연기한다고? 연기한다고 하면 대부분 그래요. 와, 연예인 아니면 그 힘든 거 왜 하냐? 가난하다. 배우 아무나 하냐? 고모부도 그랬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그냥 핑계대고 일어서야겠다. 그런데 고모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연극도 하겠네? 좀 의외였어요. 연기한다고 말하면 연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연 자주 보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모부가 갑자기 막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막 예전에는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하는 거요. 고모부는 여기에 1993년부터 오셨대요. 예전엔 여기서 영화도 보고 공연도 봤다고요.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여기가 예전에 어떤 극장이었는지, 좋았던 공연에 대해서 또 좋았던 다른 극장에 대해서도. 저는 그날 고모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고모부가 공연을 보시는 줄도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연극도 무용도 즐겨 보신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적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한다고 하니까 내심 반가웠나 봐요. 그러더니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극장에 대한, 극장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요. 그때 고모부가 해준 이야기를 노트에 적어둔 게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해한 걸 적은 거예요. 극장의 정체성, 가치관이라는 건 결국 그것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가치관이다. 이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이 쌓아온 문화가 중요하다. 가치는 거기에서 생긴다. 진짜 교수님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하셨어요. 모든 극장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극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고모부의 극장은 어디냐고 물었는데 친구가 도착해서 대답은 듣지 못했어요. 고모부의 극장은 어디였을까요? 그날 고모부를 만난 후에 가끔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극장이 가진 이야기, 내 극장은 어딘지. 극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극장에 들어가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극장 앞이나 객석 출입구 옆에 있는 여기, 티켓 박스입니다. 보통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여기서 티켓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미오요! 이렇게 이름을 말하고 티켓을 받습니다. 저는 요즘도 티켓을 찾을 때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즐거운 관람 되세요. 이제 진짜 극장으로 들어갈게요. 영광홀 2층입니다. 저는 2구역 3열 9번. 처음 갔던 극장 기억하세요? 제가 갔던 첫 번째 극장은 10살 때 갔던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공연장이었어요. 이런저런 다양한 행사를 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영화도 틀고 콘서트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날은 연말이라서 연주회가 열렸어요. 그때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얘를 마틸다라고 할게요. 마틸다네 부모님은 연말이면 연주회를 보셨는데 이제 마틸다도 10대니까 예절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함께 갔어요. 거기에 저도 데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틸다 가족들과 연주회를 보러 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연주회도 심지어 극장에도 가본 적이 없어서 약간 긴장하고 약간 들떴어요. 왠지 특별한 곳에 초대된 특별한 기분 있잖아요. 음악의 조예가 깊은 어린이가 된 기분? 가는 길에 햄버거를 먹어서 더 들떴어요. 그리고 그만 차 안에서 멀미를 심하게 했어요. 마틸다 부모님에게는 10대답게 예의 있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잠들지도 못하고 티내지 않으려고 진짜 애써 참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차에서 내렸는데 객석에 앉을 때까지 아무 기억이 없어요. 우리 자리는 2층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무대를 내려다보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벅찬 느낌? 2층 객석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니까 가슴이 쿵쾅댔어요. 그때 마틸다 엄마가 말했어요. 로미오, 마틸다, 한 가지만 꼭 지켜. 엄마가, 아줌마가 박수 칠 때 박수 치는 거야. 응? 엄마가, 아줌마가 박수 칠 때 박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줌마 말을 따라했어요. 아줌마가 박수 칠 때 박수.
저는 평소에 이 아줌마를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를 잘하셨거든요. 오케이, 베리 굿, 나이스. 그런데 마틸다가 객석에서 사탕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오 마이 갓, 마틸다? 공연장에서 사탕 먹는 거 아니랬지? 마틸다와는 달리 예의 있는 어린이인 저는 당연히 아줌마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줌마가 박수 칠 때 박수. 속으로 몇 번 생각했어요. 실수하지 말고 좋은 모습 보여야지. 아줌마가 박수 칠 때 박수. 만약 아줌마가 미리 규칙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조용해질 때마다 박수를 쳐서 눈총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건 아직도 어려워요. 항상 눈치 보게 되잖아요. 지금인가? 끝인가? 그냥 감동했을 때 박수를 치고 싶은데 지금도 그 말이 생각나요. 아줌마가 박수 칠 때 박수, 아줌마가 박수 칠 때 박수. 공연이 시작됩니다. 저는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았다가 아줌마가 박수 칠 때마다 힘껏 박수 쳤습니다. 멀미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날 마지막 박수 소리는 제 손바닥에서 났을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서 나가는 순간까지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잖아요.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저는 너무 신났는데 마틸다는 좀 졸려 보였어요. 거의 아줌마한테 안겨서 로비로 나갔거든요. 전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며 제 두 다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마틸다를 다시 만났어요. 우린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극장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그때 로비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틸다 부모님은 요즘도 연말이면 연주회를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첫 극장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함께 갔던 연주회요. 마틸다도 기억이 난대요. 그게 무슨 연주회였는지, 연주자가 누군지는 당연히 기억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햄버거를 먹었던 거, 차 안에서 신났던 건 기억이 난대요. 그리고 저도 몰랐던 게 있는데 그날은 마틸다가 저랑 같이 가게 해달라고 졸라서 함께 간 거였대요. 제가 어쩌면 그날의 기억 때문에 지금 연기를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그럼 연주자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하죠. 마틸다는 그 뒤로도 가끔 제 공연을 보러 왔어요. 어릴 때처럼 졸려 보이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될 땐 꼭 보러 오더라고요. 저는 왜 연주자가 아니라 배우가 됐을까요? 가끔 그날 쳤던 박수를 생각하거든요. 마틸다 가족들과 함께 본 연주회에서 제가 쳤던 박수는 진짜 좋은 박수였어요. 그때 제가 쳤던 박수처럼 관객이 진심으로 박수 쳐줄 때
그럴 땐 정말 좋아요. 무대에서 박수 받아보면 알거든요. 조금 다른 박수에 대한 기억도 있어요. 스페이스 111 앞으로 갈게요. 거기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 번은 공연을 보다가 중도 퇴장을 하게 됐어요. 딱 한 번이요. 그날 근처에 시위가 있는 걸 모르고 버스를 탔다가 늦을까봐 죽어라 뛰어서 겨우겨우 들어갔거든요. 로비로 들어왔을 때가 공연 시작 2분 전. 하우스 매니저님이 저 위까지 올라와서 저를 발견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티켓을 찾고 통로 자리에 저를 딱 앉히고는 무슨 테트리스 마지막 조각처럼요. 미션이 끝난 것처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잘 된 거였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20분쯤 흘렀나? 식은땀이 흐르고 공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연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공연인데 매진이라서 표도 못 구하는데 그렇게 또 10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사고다. 이제 진짜 한계다. 그래서 결국 뛰쳐나왔어요. 저는 곧바로 화장실로 아주 조심히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극장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로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로비에 누가 간이 의자를 펼치고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다쳤는지 한쪽에 깁스를 하고 옆에는 목발이 있었어요. 티켓을 손에 쥐고 있는 걸 봐서 관객이었어요. 그날 공연에 다른 중도 퇴장 관객은 없었으니까 아마 지연 입장 시간보다 더 늦게 도착한 관객이겠죠? 그 관객이 모니터로 공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봤던 공연입니다. 모니터 속 무대는 제가 조금 전까지 보던 무대와는 달라 보였어요. 영상으로 공연을 본 적 있으면 아실 거예요. 객석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은 다르거든요. 옆에 관객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쩍슬쩍 봤는데 되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왠지 방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걸지는 못하고 저도 옆에 앉아서 다시 공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2명의 관객은 이 로비에서 공연을 봤습니다. 재밌는 게 로비에서 공연을 보는데도 우리 둘 다 커튼콜 때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무대 뒤에서 가끔은 로비에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극장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명이 있어요. 극장이 문을 닫을 때
공연이 재개될 때까지 켜두는 조명. 어두운 극장으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아주 약한 불빛을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극장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켜져 있는 조명인 거죠. 이 조명을 고스트라이트라고 불러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12년 만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본 게. 할머니 돌아가시고는 처음이었어요. 아마 마지막일 것 같다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되게 긴장되는 거 아시죠? 가족이라도 너무 오랜만에 그런 식으로 마지막일 것 같다면서 만나는 거. 옛날 생각도 막 나고 아무튼 좀 복잡했어요. 당연히 좋은 마음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조금 야위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도 제 손을 잡으면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로미오. 오늘 제 이름은 로미오니까 그냥 로미오라고 할게요.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친척들이 모두 놀랐어요. 치매를 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저를 잊지 않으셨냐고, 알아보시냐고 물었죠. 내가 꼭 다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매일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는 셔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서 주셨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항상 먹었던 사탕이에요. 제가 좋아했어요. 이거 먹어. 보고 싶을 때 또 와. 알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올 땐 제가 누군지 모르셨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극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도 그랬죠. 그때 유럽의 어떤 극장이 그 긴 팬데믹 기간 동안 고스트라이트를 켰대요. 언젠가 다시 만날 관객을 기다리면서. 꼭 팬데믹이 아니어도 극장은 늘 사람을 기억하고 기다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관객을 기다려요. 빈 극장에서 홀로 작은 빛을 내는 고스트라이트에 대해 들었을 때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보고 싶을 때 또 와.